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시작으로 했다가 좀 변동성이 있나 싶더니 장 후반에 상승을 키워나가면서 0.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2.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장이 올라갔나 라고 봤더니 일단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쯤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가 봤더니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하나금융지주, 4위는 KB금융, 5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6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었습니다. 성장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골고루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6%까지도 올려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파월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매파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미국장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요. 오늘 미국장 어떤 이슈가 있었고 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 상위는요, 1위는 네이버, 2위는 삼성전기, 3위는 SKI테크놀로지, 4위는 LG화학, 5위는 포스코, 6위는 NC소프트, 7위는 기아 등이었습니다. 다음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는요, 1위는 LG이노텍, 2위는 NC소프트, 3위는 포스코,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는 하나솔루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으로는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크래프톤, 4위는 기아, 5위는 SK하이닉스 순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2위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오늘 YG엔터테인먼트가 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2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이 2개 리포트 모두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으며 글로벌 아티스트에 대한 컴백에 대한 부분은 믿어 의심치가 않으나 신입 아티스트에 대한 부재가 있고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NFT라던가 메타버스가 붙는 반면에 YG에서는 해당 부분이 적게 나왔습니다. 목표 방향에 대해서는 바이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하락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YG가 블랙핑크의 컴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역시도 믿어 의심치가 않지만 기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엔터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모든 리포트에서 2022년도 상승폭이 큰 하이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위 업종을 보면은요, 1위는 미디어, 2위는 소매, 3위는 하드웨어 및 IT 장비, 4위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고요. 5위는 자동차 및 부품이었습니다. 장이 안 좋았을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다 개별 상장 이슈에 대해서 각각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딱 특징지어서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업종 상위 차트였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도 역시 상한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위가 기산텔레콤, 2위가 DY, 3위가 오토에, 4위가 제넨바이오, 5위가 미래나노텍이었는데요. 기산텔레콤입니다. 현대차가 영국 모빌리티 기업 어반 에어포트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에 기산텔레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산텔레콤은 중개장비 전문 업체인 동시에 무인 항공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모비언스를 통해서 국내 유일하게 항공항행 안전 무선 사업 핵심 기술인 DV5R 장치를 자체 개발을 해서 UAM 관련주로 꼽힌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Y는 리비안에 리오 와이퍼 모터를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서 리비안의 양산 물량 확대에 따라서 DY 오토의 급격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DY가 오늘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에는 상장 첫날인 20일 공모가보다 115.09%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따상에는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승률을 키워나가서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미장을 보고 오늘 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장 초반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 수급들이 다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분노해 하실 소식입니다. 바로 세아베스텔의 물적 분할 부분인데요. 주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종목 토론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욕설이 난무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물적 분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기업에게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LG화학이 왜 지금 욕을 먹고 있고 LG화학이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나와버렸죠. 근데 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를 같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주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인적 분할했구나. 아, 너무 좋으니까 내가 더 사줄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도 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이라고 함은 주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이때 물적 분할을 해야 되냐라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LG화학의 물적 분할 사태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시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면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서는 물적 분할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나돌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할 기업들이 서둘러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세아베스티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따로 띄어져 나와서 그 부분이 신규 종목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세아베스틸의 사업 부분을 보고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지주사를 가지게 된 셈이 돼버립니다. 오늘 최대 17%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마이너스 13.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증시에 더 녹아날수록 실망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단 좀 낮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시도 나와 있으니까 공시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기사들도 나와 있으니까 기사들을 읽으시고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LG화학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가 6,200원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시를 봤더니 상패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맹주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도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업종에 충실하기 위해서 상패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사모펀드 투자금 회수가 목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매수를 할 예정이니까요. 맘스터치 주주분들은 꼭 매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초에 샀던 분들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닙니다. 2021년도 7월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본전에 나갈 수도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3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매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저는 이 맘스터치가 목적이 어쨌든 간에 정말 최근 금융시장의 기업들이 너무나도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양아치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까지 상패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 기업이 정말 그래도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다른 기업이었으면 이유 만들어가지고 그냥 상패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맘스터치가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그것도 주주분들이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높은 가격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의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부분에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증시가 왜 올랐나 봤더니 중국 인민은행이 1월에 1년 만기 LPR, 즉 여기서 LPR은 대출 우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가 3.7%로 확정이 됐다. 근데 이 3.7%라는 거는 전월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 연속
대출 우대금리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니케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증권이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대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대금리가 낮다. 그럼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왜 중국 내리는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중국의 생산 공장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공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성장주가 성장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성장주입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 지금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을 B2B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가 2차전지와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알뜰 바이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약을 먹으면은 군살이 다 빠지고 몸이 완전히 막 보디빌더 남자처럼 돼가지고 정말 멋지게 된 사람이 된다라는 약을 개발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약을 만들기까지 기간이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짧게는 뭐 2년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5년,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해당 기업에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도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이자가 싸야지 해당 기업이 부담이 없겠죠. 근데 그 기업이 마침 중국에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인민은행이 1월 1년 만기에 LPR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 입장에서 알뜰바이오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의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겠구나.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LPR이 떨어지면은 증시가 올라간다. 증시는 어쨌든 간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에는 좋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는요. 중국의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주변국의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많은 악재에 노출이 되어 있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출렁출렁거리는 조금 긴장감이 고도화되어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6%까지 올려야 된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 유심히 체크를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26일 FOMC 회의를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증시 좀 올랐는데 중국 금리 인하한다는데 그럼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FOMC 회의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럴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때 좀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누차 얘기를 했고 저는 26일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오늘 중국 때문에 올라는 같지만 앞으로의 금리는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지표를 보면은 당장 내일 지수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달러입니다. 달러가 1180원대까지 오늘 떨어졌다가 다시 119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1190원에서 1200원대에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래도 장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협적이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시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부담감이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0년물 국채는 즉 내가 이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에 이 이유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유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높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에다가 넣겠습니까? 당연히 10년물 국채 수익에 넣겠죠. 막 몇천조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1.861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 넣겠죠. 왜냐면 지금 장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자산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채권도 체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이 채권도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권이 2로 된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지금 1.861인데 2%가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증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차근차근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유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역시 원유 가격 유심히 봐야 됩니다. 원유 가격도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이상 우리가 오늘 좀 올랐다고 방심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6일 FOMC 회의가 진행돼야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확실히 방향이 잡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뭐 3월에 금리 인상해?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올라가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을 때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1월과 3월에 있는 FOMC 회의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런 실적 전망들 보시면서 아,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당 주식들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주식들 체크하셔서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알뜰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